지금 경매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이렇게 계속 해오셨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지금은 경매보다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이 더 매력이 있으시니까 네. 그 이쪽 시장으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네네. 어떤 매력이 이렇게 있던가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경매랑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이 있는데요. 비슷한 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 수익을 안고 갈 수 있는 투자라는 안전한 투자라는 부분이 비슷하고 다른 부분은 이제 경매는 현재 시점에서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거고 재개발은 미래의 새 아파트를 미래의 시세를 지금 싸게 산다는 부분도 있고 또 경매는 투자금이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재개발은 서울 재개발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투자금이 아주 작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또 서울만 그 재개발 구역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저도 뭐 수도권에 저렴하게 투자한 사례도 있어서 꼭 많이 들어가는 건 또 아니에요. 지금 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또 서울의 그런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쵸. 관심도도 많아지고 또 시세도 이게 또 움찔움찔하면서 맞아요. 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서 특히 재건축 단지라든지 뭐 목동, 여의도 뭐 이런 데도 그렇고 음마 여태까지 잘 진행 안 됐던 뭐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 이런 데도 가격 흐름이 바뀌는 걸 뭐 두 분도 느끼셨겠지만 재개발도 상급지 위주로 예를 들어서 뭐 성수전략정비구역이나 이런 데는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50층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35층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오세훈 시장이 복귀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부분이고 여러 가지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나 분위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네, 많이 라고 볼 수 뜨겁습니다. 있겠네요. 그렇다면 좀 올해 좀 유망 지역으로 좀 볼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이거를 초반부터 벌써 네. 이제 유망주 역시 월부. 야, 핵심을 이게 콕 중요한 거 찔러줘요. 아니겠습니까? 뭐 맞습니다. 예. 요즘 뭐 뜨거운 거 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재개발은 그 투자 금액대별로 다 달라요. 지금 서울 투자할 수 있는 거는 3억대 후반이나 4억대 초반이 최소 투자금인데 그 정도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상계뉴타운이라든지 장인 14구역, 도남 6구역 이런 데를 지금 이제 3억대 후반에서 4억대 초중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고요. 투자금이 거기서부터 조금 올라간다. 뭐 한 6억대에서 7억대 사이가 된다. 그러면 뭐 입지가 좋은 데 중에서는 뭐 마천 4구역, 3구역은 조금 그 돈으로 못 들어가고 마천 1구역이나 아직 조합 설립 안 들어간 데나 그리고 뭐 이문휘경 중에서 조금 싼데 근데 이문휘경도 이미 7억대 걸려 있는 데가 많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상급지로 간다. 7억대에서 9억 중반까지 간다. 그러면 강북에서는 제일 좋은 데가 부가현 2구역, 3구역이고요. 강남에서는 그 금액대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데는 노량진 뉴타운 정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위로 뭐 9억 이상, 10억 이상으로 가면 한남, 성수, 흑석 요런 데로 들어가는데 지금 언급해 드린 데가 투자 금액대별로만 나눈 거지 해당 구역별로 이제 매수 타이밍에 걸려 있는 구역들이 되게 많아요. 매도 타이밍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언급한 구역들 중에서 돈만 있으면 지금 사야 되는 매수 타이밍에 걸려 있는 구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최소 금액이 한 3억에서 4억대는 있어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서울 투자를 재개발은, 할 수가 있다. 그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어떤가요? 인천 재개발, 인천에 또 재개발이 인천도 굉장히 요즘 또 많은데 핫하잖아요. 예, 네. 굉장히 핫하고 또 구역도 되게 많고 단계별로 초기 재개발부터 중기 재개발 뭐 거의 입주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구역이 되게 많은데 인천은 초기 재개발은 1억 원대 투자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업시행인가 직전 같은 경우에는 2억 원대 투자할 수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인천도 이미 관처가 나고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곧 허물 단계, 그러니까 곧 철거 직전 단계면은 인천도 웬만하면 다 3억대 초반에서 2억대 후반에 투자금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이 아니고 서울이랑 가까운 수도권 중에서 저희가 재개발로 유망한 곳들이 광명 뉴타운, 성남 재개발, 그리고 뭐 구리시에 있는 곳, 뭐 능곡 이런 정도가 있을 텐데
그쪽을 제가 굳이 언급 안 하는 거, 광명이 상계보다 비싸고요. 성남은 웬만한 서울의 싼 중저가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이왕이면 서울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울 재개발이 지금 현재는 더 낫지 않나. 근데 그렇다고 뭐 성남이나 광명 재개발이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초투 기준으로는 투자금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1억대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할 수 그런 있는 재개발 곳들도 지역도 있는데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는 거 보면은 그 리스크 그러니까 단계가 단계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그 리스크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맞아요. 투자금도 더 많이 들고 적게 그쵸. 들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 같은 거 특히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선입견이 맞아요. 있거든요. 너는 못 들어가. 네 대에서는 못 네 들어갈 거야. 성격으로는 네 대에서는 들어가면 안 될 화병 나, 거야. 막 이런 거 너의 있죠. 자녀 세대까지는 들어갈란가 네. 모르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금액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네. 좀 관심을 좀 덜 갖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됐다가도 취소돼 버리고 네. 좀 그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좀 안전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네. 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일반 분들이나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재개발 투자 오래 걸리지 않냐, 위험하지 않냐, 그쵸. 그리고 투자금 많이 들어가지 않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이제 이슈화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재개발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 3구역을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투자금 4천만 원 초반대에 들어가서 1년 만에 10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이제 매도를 했는데 요 사례를 보면 일단 제가 첫 번째 4천만 원대 소액 투자를 했잖아요. 무조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제가 1년 3개월 만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투자다. 물론 재개발이 뭐 도정법도 조금 알아야 되고 이것저것 알아야 되지만 그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 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세 가지 다 일정 부분 편견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완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목표 수익이 된다면 팔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 투자하면 일반 분들은 조합 설립 나거나 나기 직전에 사서 보통 10년 걸리니까 10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개발 물건을 무조건 초기에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맞아요. 단계가 초기 단계에 사면 당연히 싸게 살 수 있는 건 맞지만 제가 여태까지 재개발 투자했던 물건들 중에서 거의 70-80%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샀어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라는 단계는 이제 이주 철거 착공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0에서 100으로 보면 80% 진행됐을 때 산 거예요. 근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투자하면 아까 주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리스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뭐 빠그러질 일도 없고요. 내가 간평을 잘못해서 추정 간평을 잘못해서 간평가보다 낮게 간평받을 일도 없고 내 분담금이 늘어날 일도 없고 여러 가지 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되게 줄어들고 여러 가지 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사면은 이주가 끝난 시기에 사서 임차인 관리도 안 해도 돼요.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아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계에 아직 먹을 게 남아있는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관처 이후에 들어간다고 먹을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관처 이용하면 나 먹을 거 없다. 그래서 안 들어가고 그 전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 네. 전에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곳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고요.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고 팔 수가 없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도 조합 설립 인가가 낮다 하더라도 재건축인 경우에 매도자가 10년 보유했고 5년 거주했고 그것만 갖고 있는 1주택자다 하면은 그런 물건은 저희가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몰제 규정이라고 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3년 안에 착공이 못 들어가거나 착공이 들어가고 나서도 3년 안에 준공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중간중간 단계들이 있어요. 그 단계를 넘어나면 또 거래가 돼요. 단적인 예로 지금 잠실 주공 5단지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났나요? 안 났나요? 났어요.
네, 잠실 주공 5단지는 조합 설립인가가 났는데 재건축은 거기가 투기과열지구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래가 안 돼야 되잖아요. 조합 설립인가 이유니까. 근데 조합 설립인가 나고 사시 받기 전까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3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언제나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또 재개발은 또 관처 전까지 또 사고 팔 수 있어서 내가 조합 설립 인가 때 사서 사업 시행인가가 나면 또 피가 오르니까 그때 팔거나 사업 시행인가 직전에 사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못 팔지만 그 전에는 팔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팔거나 프리미엄의 상승분만 갖고도 단기 투자가 가능한 게 재개발 투자예요. 일단 재개발의 절차를 먼저 한번 짚고 네. 넘어가야지. 네, 이걸 먼저 말씀드려요. 네, 그 부분을 먼저. 왜냐면 네. 재개발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맞아요.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네. 절차를 먼저 한번. 절차를 네. 이제 막 조합 설립 인가 나오고 뭐 법정용 막 인가 사업 시행 다 뭐 계속 관리처분 인가하니까 이게 이 헷갈릴 인가인가 수 저 있어요. 인가인가. 그래서 이제 맞아요. 쉽게 기억하시려면 네. 조사관이 우리 조사관이 네네, 조사관이 이사해서 입주한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오, 조사관이 이사를 가야 입주한다. 입주를 하니까. 그쵸. 근데 이제 조사관의 조가 조합 설립 인가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 그다음에 이주하고 입주하는 그 단계. 그 사이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 들어가는 부분은 있고요. 그렇게 외우시면 조합 설립인가. 근데 이제 조합 설립인가 전에는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여기가 얼마나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봐서 여기 재개발할 실효성이 있다 이거를 정부에서 판단해주는 단계인데 그 단계는 재개발 전체 과정에 들어가긴 하지만 정비사업구역 그 지정 단계에서는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사대책 이후에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 재개발 물건을 사면 입주권이 안 나온다든지 공공주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 입주권이 안 나오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로 받지 못하고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저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아무리 초기 투자라 하더라도 조합 설립은 받은 데를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일단 조사관이 이사하고 입주한다. 네. 이 포인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 조합원 설립은 네. 조합 설립은 돼야 된다. 네, 조합 설립은 돼야 투자를 하셔도 최소한의 안전은 지킬 수 있다. 그럼 좀 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합원 설립이 된 다음에 네. 하는 게 오히려 좀 낫다. 네, 조합 설립 인가 직전이라든지 근데 이제 조합 설립 인가도 조합 설립 인가가 딱 난다. 인가라는 건 이제 해당 구청에서 인가를 내주는 건데 이 과정이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이제 예비 조합원이죠. 예비 조합원들이 75%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만 추진위에서 그거를 구청에 접수를 하고 구청에서는 그럼 접수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인가를 내거나 반려를 하거나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인가가 딱 나고 나면 지금은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인데 또 올라요. 인가가 났다는 이유로 이제 리스크가 한 단계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도 피하면서 저희가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등포 뉴타운 1-12구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샀냐? 거기 임장을 갔더니 75%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접수할 수 있는 기준은 된 거잖아요. 75%가 넘었고 이제 조합 설립 총회가 다다음 주에 있대요. 조합 설립 총회를 해서 그 예비 조합원들을 모아서 동의를 받고 그거를 구청에 이제 접수하는 단계인데 보통 조합 설립 인가를 반려하는 경우는 10%도 안 돼요. 75%가 넘으면 대부분은 해준다고 보고 저는 제가 인가가 나면은 오른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조합 설립 총회 전날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추진위원장님한테 가서 저 계약서 가지고 가서 제가 임장할 때 많이 가서 귀찮게 해드렸거든요. 보통은 추진위원장님이 조합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계약했는데 아직 조합원은 아닌데 3개월 후에 잔금 치를 거다. 그러니까 나 참석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캐리비안 베이 가면 이 종이 띠 있잖아요. 이거를 찬 사람만 입장이 가능해요. 조합원들만.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이제 다음날 해주셔갖고 저는 이제 가서 그 고급 정보를 조합원만 들을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얻고 이제 잔금을 3개월 후에 치렀는데 잔금 치르기 한 일주일 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요. 근데 저는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그 3개월 만에 피가 8천만 원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같은 조합 설립 인가라 하더라도 인가 나고
샀으면 8천만 원을 비싸게 주고 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6개월, 그러니까 그 3개월에 그런 원리를 알고 75%가 넘었고 조합 설립 총회가 이미 되는 거를 내일 된다는 걸 알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8천만 원 싸게 산 거죠. 이런 게 또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고급 정보예요. 예. 제가 또 월부 채널이니까 이 정도는 또 드려야 일반 분들이 네. 예, 제가 이거 강의 때만 이제 또 푸는 내용이긴 한데 네.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아요?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이 될 텐데 이게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서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을 거고 좀 네. 급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럼 맞아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조합 설립 인가가 됐지만 오래되면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좀 지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그런 물건을 매수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시행이 계속해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비싸더라도? 네, 그런 근데 게 더 이제 나은 이게 건지 빠르게 되냐 느리게 되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다 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을 치면은 거기에 본인이 관심 있는 구역을 클릭하면요.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 해당 뭐 구를 선택하고 동을 선택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상계 2구역이다. 그러면 노원구 선택하고 상계동 선택하면 상계 2구역, 1구역, 5구역 이렇게 나와요. 2구역을 선택하면 오른쪽 상단 부분에 조합 설립 인가가 언제 났고 신청은 언제 했고 그 지금은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돼 있는지가 날짜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속도가 빠른지 안 빠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전 단계에 이미 된 단계들 있잖아요. 정비구역 지정부터. 그 날짜들이 촘촘하면 속도가 빠른 거고 띄엄띄엄 돼 있으면 속도가 느린 거잖아요. 그 날짜의 간격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여태까지 흐름이 빨랐으면 앞으로도 빠를 확률이 되게 높고요. 여태까지 지지분했으면 앞으로도 조금 지지분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접근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재개발이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됐던 구역들도 인근 신축 시세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우리 빨리 해서 새 아파트 받자라는 분위기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여서 서울 재개발의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투자하는데 속도가 느릴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단계가 좀 빨리 돼야지 이게 더 성과를 빨리 내는데 시장의 분위기를 좀 타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시장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현재의 시장이 맞아요. 너무 좋으면 이런 단계들도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맞아요. 빨리 진행이 돼서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네. 이게 시장이 뭐 제일 먼저 영향받아요. 하락기거나 네. 보합기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딱 멈춰가지고 또 언제 될지 모르고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리스크로 봐야 네, 되겠죠? 그런 것도 리스크인데요. 지금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막 조합 설립해서 사업 시행가 가고 사업 시행해서 관리 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 대부분 구역 지정이나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이 2003년, 2006년 막 요런 때 됐는데 10년 동안 안 되다가 최근에 된 구역들이 많아요.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IMF 터지고 하면서 그때 막 으쌰으쌰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확 죽어서 이거 해도 신축 시세 다 떨어지는데 안 해다 못 했는데 2016년 말 17년부터 이제 신축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조합원들이 막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으쌰으쌰 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재개발 물건을 어떤 그런 단계가 천천히 갈 거다 아니면 외부 부동산 변수로 인해서 내부 조합의 어떤 이유가 아닌 다음에야 부동산 경기 흐름으로 늦어지는 리스크는 작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그게 그렇게 리스크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신축에 보시는 대한 상품성이 너무 높아지고 수요가 많아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 그래도 재건축, 재개발 그럼 좀 주의해야 될 부분 네. 이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든지 뭐 5년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기타 도정법상에서 내가 모르고 투자했을 때 뭐 조합원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재개발은 은어를 많이 써요. 뭐 무허가 주택을 뚜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건 들어보셨죠? 네, 네. 들어봤습니다. 왜 뚜껑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무허가 주택이라는 게 자기 땅이 아닌데 무허가로 주택을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살짝 올려놓는다. 얹어놨다. 그래서 이제 뚜껑이라는 그런 은어도 쓰고요. 그리고 입주권이 안 나오는 매물을 저희가 물딱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재개발 구역 내의 물건인데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입주권이 안 나오는 이유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해당 물건에 대한 그 재개발 물건에 자격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이제 조합원의 자격, 5년 재당첨 제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다 설명해 드리면 시간이 되게 그쵸, 오래 걸릴 오늘 것 못 같아서. 끝나죠. 네, 네. 그 부분을 이제 뭐 강의를 들으시던가 책을 네. 읽어서 보시던가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는 건 알고 알고 투자하셔야 접근을 돼요. 해야지 옆에서 누가 아는 부동산 사장이나 맞아요. 아니면 아는 사람이 야 이거 괜찮아 이거 하나 해봐 이런 거에 절대, 흔들리면 안 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룰이나 이런 용어나 이런 건 충분히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전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안 대가를 돼요. 치르죠. 맞아요. 대가를 심하게 치릅니다. 특히 재개발은 더. 그러니까 더 오래 금액 자체도 그렇죠. 금액도 크니까. 입주권이 안 나와버리면 진짜 다 모든 게 다. 그럼 지금 잠깐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게 그 투자 금액별로 지역을 네. 어느 정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소 1억은 있어야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가요? 재개발 투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데 이거 고급 정보도 막 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막 주세요. 주시면 막 감사하죠. 막 받을게요. 주시면 받습니다. 저는 족족 받겠습니다. 재개발이 여러분들 그 신축 효과 아시죠? 헬리오시티만 보더라도 그 헬리오시티라는 9,5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 인근의 구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효과로. 근데 재개발 구역도 이제 주택이 낙후된 지역에 신축이 들어오면서 인프라가 좋아지고, 또 재건축은 말 그대로 아파트만 올라오지만 재개발은 인근 인프라가 같이 좋아지거든요. 학교도 들어오고 도로도 넓어지고 관공서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시가 정비되고 신축이 들어오면서 인근의 재개발 구역 인근에 있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또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구축 아파트들 중에서 갭이 작은 물건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또 전수조사를 해서 제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는 아예 단지를 다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서울 안에서도 1억대, 2억대, 3억대에도 간접적인 재개발 투자죠. 그러니까 여기가 새 영향을 아파트가 되진 받는. 않지만 저희는 투자 목적이라면 여기가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오르니까 그 경계선에 있는 구축 갭이 큰 아파트들을 이제 단기간에 오르는 그 효과를 보거나, 아니면 아예 신축이 되면 또 같이 오르니까 그런 거를 투자로 연결해서 투자금을 작게, 예를 들어서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 초투 금액이 7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7억대 후반이 들어가고, 입지가 좋은 13구역이나 아니면 속도가 빠른 2구역, 6구역 같은 데는 거의 8억대 후반, 9억대가 들어가요. 투자금만, 초기 투자금만. 근데 그 인근에 있는 지금 준신축이나 구축 아파트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전수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3억대로 갭을 들어갈 수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재개발 간접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금액이 더 적다면은 서울이 너무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네네. 주변에 있는 구축 단지를 사더라도. 맞아요. 근데 그 금액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도 재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으니까 네. 인천 그 재개발 주변의 구축도 구축, 좀 관심 그런 있게 데는 볼 거의 필요가 있겠네요. 1억대 미만으로 당연히 투자를 할 수 있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지금 질문에 5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물어보질 못하겠어요. 일단 서울은 좀 없는 것 같고 그럼 경기권도 인천으로까지 가야 되나요? 경기권 좀 주변에 없나요? 5천만 원은 일단은 경매 투자에 적합할 것 같고요. 네. 재개발 투자는 5천만 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간접 투자는 모르겠지만 직접 투자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조금 입지가 좋거나 속도가 빠른 데는, 근데 5천만 원으로 굳이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아직 조합 설립도 안 된 정비구역도 안 내요. 그런 예정지 네. 부동산에 가면 여기 될 거야라는 그냥 일반 구축 더 날 거야. 거야. 그냥 썩빌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 썩빌들을 여기가 재개발이 되니까 여기가 될 거야라는 논리로 중개사분들이 맞아. 이거를 이제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해서 하는 데들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도 뭐 신길 쪽이나 아직 있어요. 신길 뉴타운 뒤에나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중개사 말만 믿고 매수하셨다가 근데 이제 이게 계약금을 넣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 돈이면 다른 데 가라 말씀드리는데 제 수강생들이 항상 하시는 게 계약서 쓰고 와서 저한테 해결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금 작다고 무조건 초초기 단계의 재개발 투자는 하시면 안 된다. 차라리 재개발을 이용한 구축 아파트 갭 투자가 낫다. 네, 그래서 아니면 조합원 설립이 된 거. 된 거. 예, 조합 설립이 된 거요. 말씀해 주신 신길 뉴타운도 뉴타운이 되면서 주변 아파트 너무 많이 시세가 올랐죠. 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빌라가 많은 맞아요. 것도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근데 그런 거기가 것들도 있는데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들인데 일단 한번 해지됐다가 공공재개발이나 공공 주도 재개발로 그쪽에서는 신청을 하고 있는데 왜 이미 거기 신길이 뭐 속된 말로 뭐 중국 동포분들이 사는 데다 아니면 뭐 위험한 지역이다 막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신축이 8사가 막 15억씩 올라가니까 다시 하고 싶은 거야. 해지가 됐다가. 근데 이미 해지된 데는 공공재개발밖에 없는데 공공재개발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개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조합원 분양가라는 싼 분양가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도 붙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건데 공공재개발은 선정이 되자마자 그거를 사게 되면은 시세대로 아파트를 분양하게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고 공공주도재개발 2사 대책 때 나온 거 그건 아예 2월 4일 이후에 매수하면 입주권을 자체를 안 주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초기 재개발 특히 신길이나 이런 쪽에 많아요. 되게 그런 석빌들이. 그리고 강북으로 넘어와도 여기 수유동이나 번동, 미아동 이쪽에도 또 되게 많은데 그때가 작년 한 6개월 전만 해도 뭐 번동, 미아동 이런 데 초투 6천만 원, 4천만 원의 매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공공재개발 뭐 안 되거나 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는 단지들이고 또 사업성 자체가 재개발은 일반 분양을 많이 해야 그 일반 분양 수익을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면서 분담금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사업성이 높지가 않아. 왜냐면 단독주택이 많아야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는 조금 주고 나머지 아파트를 일반 분양을 해서 그거를 수익을 받는데 거기는 다세대 주택이 많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일단 아파트를 많이 줘야 돼.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요. 그러면 그 일반 분양 물량 적은 걸로 거기다가 또 서울 안에서 입지가 안 좋으니까 분양가도 높게 못 하는데 그 수익으로 또 여러 명이 나눠갔잖아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좋은 단지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죠. 네. 어떻게 보면 또 구축 빌라도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네. 싸다고. 누구 말만 갭 적다고. 믿고 네. 말만 믿고 사면 말만 진짜 믿고. 안 되고. 싸다고 사면 안 돼. 언젠간 되게 이런 마인드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니까 네. 언젠간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샀다가는 그게 이제 언젠간이라는 게 아기가 초등학생인데 결혼하고 나서도 근데 다음 세대도 아니고 다 다음 세대. 그렇게 가는 게 다 그런 네. 싼 데는 다 싼 이유가 있습니다. 네. 구축 빌라는 특히나 조심해야 매수를 될것 하실 때는 좀 더 많이 알아보시고 좀 주의를 할 필요가 네. 있어요. 작은 금액으로 서울에 있는 땅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것만 보고 맞아요. 접근하기에는 너무 좀 힘들 수도 있다.